대한민국이 각종 성폭력의 몸새를 앓고 있다. 납치, 강도, 폭행 등 모든 사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성범죄. 대갈비 못하는 말없이 저런 거는 얼굴 공개해야 되는데. 한 가닥 실마리도 놓칠 수 없는 팽팽한 수사 현장. 하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2006 대한민국을 멍들게 한 성범죄, 그 실태를 알아본다. 경기도 포천의 한 경찰서. 이른 새벽부터 부산스러운 이들은 바로 폭력, 폭행 사건을 담당하는 강력반 형사들. 입원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밝혀져 비상이 걸렸다는데, 초등학생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그 여자들을 상대로 유독 어린 여학생만 노린다는 용의자. 다행히 그 인상 차이가 확보돼 수사는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 열길 물속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더니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 청년이 바로 2004년부터 총 8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상습 흉악범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수사는 범죄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장 최근 범행은 지난 2월 9일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건. 범행 장소는 바로 피해 어린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이라는데, 학교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와 승강기에 함께 올라타 말을 걸며 유인,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아, 여기 옥상에서 그런 건가? 네, 여기서 그 범인이 그 귀가하는 여학생을 뒤따라 올라와서 배가 아프니까 망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일로 끌고 와서 여기서 그 범행을 한 그 장소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날고기는 범인이라도 피해갈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으니, 아파트 폐쇄희로 카메라에 피해 어린이를 뒤따라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용의자의 모습은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물. 일단 아파트 주변 일대를 돌며 발로 뛰는 탐문 수사가 시작되고, 물어보라, 그리하면 대답할 것이니. 부지런히 발품을 판 결과 드디어 용의자를 알아보는 제보자가 나타났다. 등굣길에 이렇게 혼자 다니고 했는데 20대 초반에 이렇게 털모자 같은 거 자주 쓰고. 여기 동네 애더라고요. 여기 자주 왔던 애더라고요. 보니까 담배 사러. 예, 고맙습니다. 네. 이름 모를 범인의 정체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순간이다. 담배 사가고 있는 애 중에 좀 비슷한 애가 있나 봐요. 용의자가 살고 있다는 빌라는 범행 현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 저 아파트 범행 장소인데 오늘 잠복 첫날이고 하니까 2, 3일 한번 추이를 한번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날부터 시작된 길고 긴 지루한 잠복 근무 끝에 결국 범인을 검거한 강력팀. 범인의 정체는 놀랍게도 휴가 중이었던 군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순간의 쾌락을 쫓은 성폭행범의 말로는 단 한 가지, 오로지 경찰서행. 특수 강도 강간으로 왔습니다. 부녀자를 납치 강간한 다음 금품을 갈취한 일당 2명은 지난 1월부터 대형 할인마트 주차장 등에서 총 5명의 여성을 납치,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떤 사람 메이크업도 좀 하면 안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못하도록 의자 뒤에 그 눕혀놓고 그 강간을 했지요. 그런 사실 있습니까? 피해 여성분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전방 죽을 죄를 짓고 정말 앞으로 절대 이런 일 하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보기만 해도 섬뜩한 이런 무시무시한 흉기들로 위협하고 강간까지 저질러 놓고 죄송하다니, 이 무슨 기가 막힌 상황. 촬영하고 얼굴을 촬영. 성폭행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증거 사진을 찍어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정작 실수는 엉뚱한 곳에서 벌어졌다. 앞에 번호하고 뒷 번호판에 다른 걸 보고 좀 틀리네. 예, 그래 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번호판에 지금 도난 신고가 돼가 있었거든요. 하마 세상에 완전 범죄 없다 아닙니까? 하필이면 성범죄자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이 시점에 딱 걸린 범인들. 현장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매서운 눈초리와 비난을 한 몸에 받는 영광 아닌 영광을 누려야만 했는데, 그러게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겁도 없이 성폭행 같은 걸 저지르고 다닙니까? 다니기를! 미친놈 새끼는. 뭔 놈이고 저. 대갈비 못하는 말없이 저런 거는 얼굴 공개해야 되는데. 강도라네. 강간 그거라네. 아이고, 말 낳고 저런 짓을 해가지고. 그랬기는 미친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자를 납치하고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강간에 여성의 수치심을 이용한 아니 요 협박까지. 밑에 잡아 밑에 여기.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을 마음고생은 어땠을까? 공포감이 심하죠. 극심한 공포감이 아마 떨었을 거예요. 점점 심각해지는 성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드디어 경찰청이 나섰다. 성폭력 상담과 치료, 수사를 모두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기관인 원스톱 센터를 개설하게 된 것. 전문 상담사와 여경이 24시간 상주하며 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라는데, 어린이들의 경우 여러 번 진술하며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한 번의 진술로 끝낼 수 있도록 화상 녹화를 기본으로 하고, 가해자의 DNA를 바로 채취해 증거물로 남기는 영상 진료실까지. 그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또 병원은 병원대로 가서 진료를 해야 되면은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정신적 피해가 더 가중이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 요즘에 근데 성폭력 하는 데서 이렇게 상담이 많이 들어오나요? 성인 여성의 성폭행뿐만 아니고 거의 아동 성폭행이라든지 저는 전화를 포함하면은 거의 뭐 하루에 한 5-6건씩은 됩니다. 때마침 찾아온 한 피해자 모녀. 9살 어린 딸이 성폭력을 당한 것 같다며 아이와 함께 센터를 찾은 엄마는 몹시 불안한 기색이다. 이모야, 나 어제 오빠야 봐. 어떻게 했나 그 얘기하는 공사. 아파트 공사하는데 데리고 갔어. 그래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바지를 벗겼어. 설마 하니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옷 뺏기고 도망간 거 얘기하는 게 어려워. 아무리 어려도 여자는 여자. 기본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아이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입을 열게 만드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게다가 그 진료 과정 역시 아이에겐 너무나 힘들고 벅찬 일. 약만 드세요. 애기 다행히 다치진 않았어요. 어때요? 크게 치료가 필요한 것지는 않습니다. 아직 어린 여자아이의 경우는 이처럼 대부분 성추행 사례가 많다는데, 슬쩍 이렇게 만져본다는 추행 정도가 많은데 제가 볼 땐 아이들이 받는 충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엄마와 함께 센터를 찾은 또 다른 아동 피해자. 하지만 이번 사건은 보다 심각한 경우인 듯 모두 초긴장 상태인데, 방학했을 당시 초등학생 4학년이요. 자기 어부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계속적으로 지금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당해서 지금 일단 진술 조서를 받고. 엄마의 신고로 경찰서에 불려간 가해자. 조사 결과 그는 지난 3년간 수없이 아이에게 성폭행을 가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너무너무 살이 떨려가지고 이제 그날 오바이도 다 하고 집에서 어떤 거 없거든. 괜찮아. 왜 이런 사람을 아빠라고 해줘갖고 애가 또 이런 걸 겪어야 될까. 저는 아직도 아빠로 믿고 있는데 이 철없는 것이 그 잘못이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때문에 확실한 진술을 남기기 위해 화상 녹화를 시작했다. 이곳에서 아이와 나눈 모든 대화는 고소에 필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데, 위라고 나서요. 제 바지를 벗기고 어디를 만졌어? 허벅지. 허벅지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엉덩이. 아이의 진술을 녹화한 내용은 2개의 CD로 복사해 하나는 증거 보관용으로 또 하나는 경찰 수사용으로 사용된다. 어떤가요, 아이는? 지금 저희 아이 아동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아야만 했던 아이는 이제서야 그가 친아빠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고, 아이의 진술과 고소장으로 인면소심의 가해자는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모든 사람들 앞에 인간을 끌고 다니면서 다 애 엄마들이 돌팔매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한편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 17살 소녀는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고 센터를 찾게 됐다는데 찍어도 되겠습니다. 만 6개월 지났죠? 상태는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어린 나이에 임신이라니 가족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 그 앞으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딸 얼굴 그냥 보고 싶습니까? 좀 이따 보셔도 되고. 지금 애기가 결과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딸이 혼자서 자취하며 임신까지 한 상태란 사실을 아버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모양이다. 손이 덜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딸의 상태와 건강.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어떡하냐. 마음 바르게 갖고 써해. 그리고 sultan 방에서 자고 그래. 그러나 부녀지간엔 아직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딸이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 지금 아기를 낳고 싶은 건 사실 맞아요. 근데 애라고 네가 어떡할래? 그건 어떻게 키우지? 감당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엄마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아이를 낳을 거야? 그냥? 어린 나이론 감당하기 힘든 결단의 순간. 할래. 그래. 잘 진짜. 결국 딸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려운 결심을 했다. 성폭행이나 이런 사건이나 때 딸이 결심하는 순간부터 가해자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신원 조회를 의뢰해 가해자를 찾아내는 데 성공. 누가 오는가요? 저기 아까 그 강간시킨 상대방이 가해자가 지금 오고 있다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가해자. 의외로 당당한 표정인데 호텔로 갖다 주라고요. 그 누군지 알겠지? 이제 이렇게 대충. 네, 걔들 누구도 이제 대충 알겠지. 네. 그때 이제 성간 제가 관계를 했다고. 네. 여자팀 다 불러 얘기를 하죠. 그럼. 진짜 찾는 게 나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며 시치미를 뚝 떼는 가해자. 절대로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진술서까지 작성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는 아직 부인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같이 있었던 친구들 진술도 있고 보충 조서를 받고 하면은 저희들이 가해자가 부인한다고 하지만은 구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놓은 피해자의 용기 덕분.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억하기 싫은 부분이 있지만은 그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증거 채취 등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즉시 신고하는 게 최선이죠. 몸의 상처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폭행 피해자들. 더 이상 남의 일일 수 없다. 사회의 약자들을 대상으로 날뛰는 성범죄. 이제는 근절돼야 한다.